네, 하여간 뭐 우리 대전의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독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지금 뭐 개나리꽃 또 목련 그리고 정말 많은 꽃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이런 좋은 계절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출마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대전교육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싶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이 잘 되면 사람도 살리고 나라도 바로 서기 때문에 참 교육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만큼 지금 교육에 문제가 많다 또는 교육이 답답하다, 교육 현장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학부모는 불만족스럽고 교사는 일종의 열정을 잃어버린 이런 교육 현장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가, 새로운 물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물결은 제가 그동안 행정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실행에 옮기면서 쌓았던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륜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서 제 마지막 봉사를 지역사회에 하고 싶습니다. 히딩크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떠오르는 아마 그 개념은 기적 또는 희망, 꿈 이런 걸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히딩크 아닙니까? 대전교육의 꿈을 제가 이루겠다. 근데 대전교육의 꿈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히딩크처럼 기본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히딩크 리더십을 차용을 한 것이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딩크 리더십은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제가 이제 대전교육의 목표가 뚜렷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숨을 쉬게 하자. 그리고 물음을 많이 갖게 하자. 질문을 많이 하게 하자. 그리고 감동을 주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면에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두 번째 히딩크는 일단 남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한다. think. 한 발 앞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그 히딩크의 장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우리 교육을 생각하겠다. 세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히딩크는 한번 옳다고 방향이 설정되면은 누가 뭐라 해도 소신껏 밀어붙이거든요. 그런 소신이 있어야만이 학부모나 교사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히딩크가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구에 대한 사랑이 강한 것처럼 학교는 학생에 대한 사랑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히딩크 리더십을 차용을 해온 겁니다. 아마 대전교육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아마 한국 교육부터 문제를 얘기해야 될 거예요. 공통의 문제니까. 첫째,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저성장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식과 정보가 빨라지는 그런 시대에서 창조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흐름을 잘 반영해야 되는데 교육이 여전히 20세기 이런 그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성장 사회로 가면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과실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이 매우 중요한 앞으로의 덕목이 될 텐데 그럴 때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뿐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은 지금 이기적 인간만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성을 거의 말살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21세기 창조 시대를 맞이해서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교과 과정에서 보면은 창의성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억누르는 게 많다. 그래서 저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과 과정 개편을 좀 해낼 겁니다. 물론 급격하게 하는 것은 이제 위험하지만은 점진적으로 바꿀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암기식 교육이 9대 1 정도로 체험이 있다면 암기도 필요하니까 7, 체험을 3, 7대 3 정도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해서 점차 체덕지, 예체능과 덕성이 중요한 교육을 시켜가면서 지식을 첨가해가는 그런 그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대전교육의 문제라고 하면은 좋은 학생들을 많이 좋은 데에 보내는 건 뭐 대전이 뭐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생도 많지만은 오히려 산이 높다 보니까 골이 깊다. 다시 말해서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정하지 못한 학생이 전국에 상위에 들어가 있어요. 학교 폭력도 전국의 상위입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전국에서 매우 높거든요. 또 사교육비 지출도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애정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고, 또 급식 문제, 이건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아주 질 낮은 음식들이 공급되는 것들은 이건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로잡는 것. 또 현장에는 교사들이 인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물론 동서 교육 격차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의 모든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저희들이 연구했습니다만은 교육 분야도 연구를 했죠. 대학도 연구하고 초중고도 연구하고 유아교육도 연구하거든요. 보육까지 연구하는데, 우리가 도시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 안전 문제가 막 제기가 됐어요. 학교 폭력 문제가. 그래서 학교 폭력을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고 줄일 것인가, 이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는 그런 그 기술을 접목해서 도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처럼 학교 안전도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또는 줄일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제가 셉테드라는, 다시 말하면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입니다. 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폭력을 줄이고 또 예방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셉테드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CCTV 같은 겁니다. 이 CCTV도 지금 정도 한 40만 정도, 50만 정도 화소 확보는 안 되고 한 150만 화소 정도 돼야 제대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방향이라든지 또 애들이 거부감 갖지 않는 디자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또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 학교 담장 밖에 일어나는 폭력들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 요소를 우리가 접목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해보자 하는 것들이 바로 셉테드라든지 학교 안전 디자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해왔고, 학교 안전 컨설턴트도 저희가 길러서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을 학교에서 좀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무상이라는 건 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그 분야로 투자하게 되면 다른 분야가 소홀해지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무상 급식 이런 데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환경을 고치지 못하는, 시설을 개선하지 못한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무조건적인 무상은 저는 반대고, 적어도 우리가 의무교육까지는 무상이 적용돼야 된다. 급식이든 저는 교재든 교복이든.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가 책임지는 게 의무교육인데, 적어도 학교에 와서만큼은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전혀 그런 경제적인 고통을 의식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교육까지는 급식, 그리고 교복, 교재, 교재는 다 이미 되고 있지만은 고등학교 교재까지는 제가 좀 무상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고교 무상교육 문제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학교까지 우리가 무상교육을 한다면은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가 급식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 지금 현재는 대전은 초등학교만 되고 있거든요. 점점 확대할 계획이고, 교복은 당장 좀 연차적으로 확대할 텐데, 그럼 무상교복이 1년에 얼마 드느냐? 한 학년만 따지면 중학생 2만 명일 때 약 30억이면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행정 경비를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무상교재,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해보면 한 7억 정도 들어요. 그 정도 얼마 안 드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행정 경비를 좀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 돈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제가 무상 분야에 투자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무상을 점점 확대하고, 이 문제는 시와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무상 급식 문제는. 그러니까 시에 또 매칭이 있어야 되니까 시와도 협조하면서 무상은 의무교육까지는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행 입시제도에 적용할 때는 맞춤형 진로교육이라는 게 사실상은 허울만 좋은 그런 주장에 불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맹목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나 모두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데까지 못한 아이들이 낙오자가 되고 이런 그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라도 아이들의 적성을 어릴 때 빨리 발견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그걸 꽃을 피우게 하고 그래서 대학도 좋은 대학이 어디냐면은 자기 적성을 꽃피울 수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념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면 현행 입시 제도 속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좋은 대학이란 뭐냐면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꿔줌으로 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시켜주는 것이 제 목표고 그렇게 자기 끼를 발견하게 만들고 교사들이 진로 지도를 통해서 인생은 너무나 다양한 길이 있고 살아갈 길이 그게 또 아름답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좀 주목하는 것은 아이들의 적성을 어릴 때부터 발견해보자.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발견하지 못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댄스면 댄스, 음악이면 음악, 연극이면 연극, 또는 어학이면 어학, 과학이면 과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하는 맞춤형 진로 교육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게 좋은 대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스카이 대학이 아니고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좋은 대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교육청에 들어간다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1인 1동아리 이상 활동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오로지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암기 교육에 매달려 왔단 말이죠. 대학에 오면은 암기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여기에서 혼돈을 느끼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오면은 좀 창의적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때 그런 활동을 못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학 오면 오로지 취업 준비만 해두는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건 취업을 위한 학원이 아니거든요. 대학은 정말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지혜를 배우는 곳이고 또 거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곳인데 저는 대학 때 취업 준비하는 학생은 대학을 잘못 다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의 문화활동을 제가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평생 한 번뿐이 하지 못하는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오로지 취업에 매달린다면 초중고 때 입시에 매달린 것처럼 너무 삭막하고 불행한 대학생활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대학 때도 권장하기 위해서 제가 유니브 엑스포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게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과 대학 동아리 활동이 연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꿈과 적성이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이게 교육에 정답이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왜 선행학습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뭐 EBS 교재만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다면은 사실 선행학습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대학에서도 뭔가 이 판별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능력을 판별하기 위해서 또 더 말하면 고도의 논문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학습이 필요한 건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선행학습을 금지한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공교육은 적어도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기초학력을 가장 중시하고 올려야 된다. 이게 학력 성취도가 미달되는 없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우수한 아이들은 말하자면 적응을 못해요.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선행학습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학교에서가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는 저는 선행학습은 금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학교가 해야 될 일은 기초학력 미달된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말하자면 소위 정하지 못하는 좀 우수한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선행학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풍토에서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공교육 영역에서만큼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능 시험은 이제 11월에 보는데 1학기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3학년 1학기. 그다음에 2학기에 소위 그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미리 또 공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좀 어떤 출제 범위를 조정해 줘가지고 EBS만 가지고 뭐 열심히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 이후에 수능 이후의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학교가 선발하도록 자율권을 주고 이렇게 가야만이
서로 조화가 이루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서교육의 격차가 생기는 건 바로 이제 소위 도시의 동서 격차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왜 서구 지역에 부자가 많이 사느냐, 경제적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주거하느냐 하는 문제는 경제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교육 문제인데, 교육과 경제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 지역이 항상 경제 뒤지고 교육도 뒤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부에 특별한 투자를 해줘야 돼요. 이 시에서도 경제적인 어떤 기회를 동부에 많이 투자해 줘야 되고, 교육도 그쪽에 많은 기회를 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을 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 분야만 우선 얘기한다면, 동부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교사들에게 일종의 교육감 재량의 가점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서 열심히 가르친 사람들에게 가점을 줘서 동부교육청에 와야 승진한다는 일종의 인식을 갖게 만든다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지금 그 교육 경비 그리고 시설비 이 투자를 보니까 대단히 그 동부 지역이 낮아요. 서부 지역이 훨씬 높습니다. 인구 비례를 해도 서부 지역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동부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줘야만이, 학교 경비라든지 시설비를 더 많이 해줘야 서부 지역 사람들이 동부로 올 수 있다. 그러면 자연히 인구도 동부로 몰려오면서 일종의 대전이 균형 발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 갖고 있고, 기초학력, 학업 성취도를 보니까 동부가 매우 낮습니다. 서부는 거의 학력 미달이 없는데 동부에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사를, 또는 애정이 많은 교사를 동부 지역으로 배치하고 거기에 가점을 주고 싶은 그런 제도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 밖을 떠도는 아이들이 대전에 한 2,500여 명 돼요. 이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된 것은 물론 그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그 가정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사회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사실상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또는 부모가 너무 가난하다든지, 또는 부모가 다 없고 조선 가정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문제를 낳는 건데, 이런 문제를 사회가 끌어안지 않으면은 이 학교 밖 아이들은 줄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끌어안을 것이냐 문제인데,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죠. 대전이 지금 그 학교 설립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면은 집값 떨어진다, 문제 아동이다, 이런 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생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사실은 주민들과 함께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저는 교육청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그 갈등이 있는 지역, 님비 현상이 있는 지역의 문제 해결할 때는 또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고 거기에 대안학교를 만들어줘야 입지가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갖다가 또는 밀어붙이기로 갖다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그 지역 주민들도 이득이 있다고 할 때 오는 거니까 그런 묘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 공립대안학교 부지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못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공약을 결정적으로 비교할 때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을 빨리 소화해서 맞춤형 진로 교육을 시켜주고, 앞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대안학교에 빨리 보내서 자기 적성과 자기 환경에 맞게끔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든다면 학교 밖을 떠도는 아이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립대안학교가 아니고 이제 사립대안학교들인데, 그만큼 이제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에요. 거기는 통상 이제 대안학교가 학력 인정이 안 되고 통상 검정고시를 통해서 가거나 이러는데, 걔들이 아주 수업료가 비싸죠. 그만큼 공교육을 믿지 못한다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가 귀족학교가 되기도 해가지고 위화감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력 인가를 안 내주면 그 사람들은 이제 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막을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의 현상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도 면밀하게, 적어도 국가 정체성 문제라든지 또는 기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교육청이 있지만은,
그걸 규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립 대안학교를 통해서 아까와 같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 나름의 특별한 끼가 있어서 자기는 국악을 배우고 싶다 또는 미술을 하고 싶다 이런 아들을 공립 대안학교에 빨리 흡수해서 교과 과정을 좀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그런 교과 과정을 통해서 흡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순수 혈통을 강조하면서 다른 어떤 민족, 다른 국가 사람들 배척하고 배제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2050년이 되면은 다문화에 관련된 가족이 약 37%를 차지합니다. 저도 이미 우리 조카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나도 다문화 가족입니다. 그러면 2050년에는 37%가 다문화 관련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거기서 갈등과 또 다문화 아이들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예방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소위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내가 과연 한국인인가 베트남아인가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잘 끌어안아줘야 되고 언어가 어눌하니까 애들이 따돌림을 당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케어해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트남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갖고 있는 여자가 한국에 결혼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베트남 아이는 전혀 한국말을 모른단 말이죠. 이런 아이를 위한 중도 입국 아이를 위한 예비 학교를 제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했고 또 다문화 아이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재주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다문화 학교로 보내서 그 과정을 마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문화를 포용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톨레랑스, 다른 민족을 끌어안는 또 포용하는 그런 정신들을 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시키겠다 하는 것이 제 교육 철학입니다. 충남은 좀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충남은 교육 수장들이 3번 연속 좋지 못한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나쁜 경험 때문에 깨끗한 진보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진보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뭐 진보가 따로 없죠, 별로. 사실 진보다운 진보도 없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진보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 현장은 보수적이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지 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으로 재단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뭐 진보와 싸우기 위해서 보수가 단일화한다 이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보고 가끔 색깔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정치권의 보수냐 진보냐라고 한다면 무능한 진보를 싫어한다. 부패한 보수 싫어한다. 저는 합리적인 보수인데 교육 현장에서는 중립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념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보수 진보를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제 출마한 동기를 얘기했지만은 제 개인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정말 저에게 또 제 가족에게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서 하는 이유는 어떤 고전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의로운 생각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제 자신이 아주 뭐 절대적 의롭다 이렇게는 얘기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교육에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서 많은 사람의 고통을 해소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숨도 못 쉬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끌려가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사육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제가 해결하고 싶고 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사라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들 사명감이 없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 싶다. 교사의 권위도 살려주고 또 열정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 하는 것이고 학부모들에게도 너무 내 자식에게만 목숨 걸지 마라. 내 자식 잘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친구가 잘 뛰어야 더불어 잘 뛰는 것이지 내 아이만 잘 뛰면 내 아이의 친구는 오히려 내 아이를 질투하고 오히려 학교 폭력을 말하면 대상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아이까지 더불어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학부모들의. 그래서 저는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의 차이를, 나쁜 교육은 나쁜이 생각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교육은 조화롭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 모두를 바라봐야지 내 아이만 바라보면 내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결국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셨으면 가장 좋겠느냐. 기대 수명을 물었더니 65세가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머리좋고 공부 잘하는 놈들은 부모가 빨리 돌아가길 바란다. 이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양 부담이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좀 공부는 좀 더디게 하고 그래도 인간성이 좋은 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를 키우는 게 부모에게 보람 있는 것이지 스카이 대학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길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런 말씀드리면서 대전교육의 새로운 물결 한번 함께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